지난 이야기. 태양신 라를 시작으로 슈, 게브, 그리고 오시리스로 이어진 이집트의 통치자. 성군이었던 오시리스는 인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재배하고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태평성대를 꿈꾼다. 하지만 이 같은 오시리스의 통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남동생 세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형인 오시리스를 굴욕주고 그 명예를 빼앗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자신의 형을 위한 연회를 연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연회장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세트는 자신이 준비한 신성한 관을 선물하겠다며 한 명씩 누워보라고 냈고, 유일하게 오시리스만이 관 사이즈와 딱 맞아 떨어졌는데, 이에 놀란 오시리스가 감탄사를 내뱉으려는 순간 세트는 오시리스가 누운 관을 닫아버리는데, 세트가 관뚜껑을 닫자 연회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일제히 관뚜껑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세트의 부하이자 공모자들이었고, 세트는 관을 들고 나일강에 던져버렸죠. 그렇게 나일강을 따라 흘러내려간 관은 이윽고 지중해에 닿았고, 정처 없이 떠다니다 결국 페니키아, 비블로스 지역까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세트가 말한 대로 정말로 관이 신성했던 탓일까, 오시리스가 신성했던 탓일까, 오시리스가 담긴 관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더니 점점 커다란 나무가 되었죠. 그런데 하필 그곳을 지나가던 비블로스의 왕이 이 웅장한 나무에 반해버렸고, 그 나무를 잘라 자신의 궁전기둥으로 사용합니다. 한편 자신의 형을 죽인 세트는 우리 위대한 신 오시리스가 어젯밤 이 반역자 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자, 이제 반역자 놈도 사라졌으니 형님을 대신할 통치자를 구해야 하는데, 증조부님은 매일같이 할 일이 있으시고 할아버님과 아버님은 더 이상 관심 없다고 하시니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 하는데 다들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신들과 사람들은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세상은 피와 전쟁 그리고 혼돈으로 가득 찹니다. 갑작스러운 남편 오시리스의 죽음,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진 이시스였지만 그녀는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고자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그때 나일강 근처에 살던 웬 꼬마가 오시리스님이요? 못 봤는데. 그런데 제가 놀다가 오시리스님만큼 엄청 크고 화려한 관을 봤어요. 라고 말했죠. 직감적으로 그 관에 오시리스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 이시스는 그렇게 물어 자신이 찾는 관이 비블로스 궁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때문에 그녀는 유모로 변장해 곧장 비블로스 왕비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왕비를 찾아간 이시스는 왕자를 돌보는 유모가 되었는데, 그녀는 낮이 되면 왕자를 돌봤고 밤이 되면 왕자를 재운 후 오시리스가 있을 기둥을 찾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왕자를 재우던 이시스. 그런데 이 왕자가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는지 이시스는 왕자를 볼 때마다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면 딱 이 정도였을 텐데 라고 말하며 더욱더 오시리스를 그리워했죠. 때문에 이시스는 이 아이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로 합니다. 선천적인 병 때문에 왕자가 단명할 것을 눈치챈 이시스는 왕자의 병도 고칠 겸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로 한 것인데, 그녀는 생명의 불꽃을 피워 그 위에 왕자를 올려두곤 평소처럼 오시리스를 찾아다녔죠. 그런데 평소라면 자고 있어야 할 왕비가 하필 그날 밤 이 요상한 의식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아들이 불타고 있는 상황. 이에 왕비는 소리를 지르며 왕자를 꺼냈고, 이 비명을 들은 유모 이시스는 곧장 방으로 돌아왔죠. 서로가 서로를 보며 당황한 상황. 이에 이시스는 커다란 날개를 펼쳐 자신이 여신임을 밝혔고, 아이가 왜 불위에 있었는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온 것인지 등 그간의 여정을 설명했죠. 잠시 동안 생명의 불꽃에 있었던 탓일까, 비록 불멸까지는 아니었지만 왕자의 병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이에 감동한 비블로스의 왕은 이시스가 그토록 찾고 있던 오시리스의 관을 꺼내주죠. 대체 얼마 만에 만난 남편의 모습인지 이시스는 남편의 얼굴을 잡곤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렇게 오시리스의 광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이시스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세트와 그의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냥을 나온 그들은 하필 이시스와 길이 겹친 것인데, 이에 당황한 이시스는 황급히 오시리스의 관을 숨겨놓곤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세트는 그 관을 발견합니다. 분명 나일강이 던져 이집트 밖에 있어야 할 관이 이곳 이집트에 있자 세트는 누군가 반역을 꾀했음과 오시리스를 다시 봤다는 분노에 사로잡혀 이미 죽은 형의 시신을 14조각으로 토막내 이집트 전역에 뿌려버렸죠. 시신 한 구도 이렇게나 오래 걸려 찾았는데 토막난 시신 전부를 찾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니 그게 가능은 할지. 수년에 걸쳐 남편의 시신을 찾은 이시스였기에 이 같은 광경은 그녀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에 빠진 이시스를 부르며 그녀에게 다가온 이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여동생 네프티스와 그녀의 아들 아누비스였죠. 그들은 자신들도 힘을 합쳐 오시리스의 토막난 시신을 찾겠다 나섰고, 그렇게 이시스, 네프티스, 아누비스는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며 오시리스의 토막난 시신을 찾아왔죠. 하지만 분명 세트가 오시리스의 시신을 14조각으로 토막낸 걸 봤는데 딱 한 조각이 없었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성기 부분이, 알고 보니 강으로 떨어진 오시리스의 성기를 물고기가 먹어버렸던 것인데, 이에 이시스는 마법으로 오시리스의 성기를 만들었고, 아누비스는 더 이상 시신이 썩지 않게 오시리스를 미라 형태로 방부 처리했으며,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죽은 오시리스를 부활시킵니다. 흔히들 이때부터 오시리스의 피부색을 녹색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이는 시체의 창백함을 뜻하는 것이자 땅속에서 자라난 새싹의 모습이 죽었다 살아난 오시리스와 닮았기에 새싹에 새긴 녹색은 생명과 재생의 색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부활한 오시리스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시스를 보며 엉엉 울기 시작했고, 자신은 온전히 부활한 것이 아니기에 곧 지하세계로 돌아가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알렸죠. 그렇게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하늘의 신이자 오시리스를 이어 왕권을 물려받아야 할 호루스였죠. 한편 지난 사냥을 통해 누군가 반역을 꾀하고 있음을 눈치챈 세트. 그는 한동안 보이지 않던 이시스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분명 그 아이가 오시리스의 핏줄일 것이라 생각한 세트는 매일같이 수많은 병사와 괴수들을 보내 그 아이를 죽이라 명합니다. 가뜩이나 숨어 지내느라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젠 암살 위협까지 받는 상황. 더 이상 이런 상황 속에 자식을 기를 수 없다 생각한 이시스는 주문을 외워 웬 독사를 만들더니 이를 들고 태양신 라의 궁전으로 향합니다. 그 시간 매일같이 태양의 배를 끌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총괄하던 태양신 라.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하러 나섰는데 웬 뱀이 나타나선 자신의 발목을 물었죠. 세상 만물을 창조한 라조차 처음 보는 뱀의 모습에 그 위대한 신 라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고, 이를 본 수많은 하인과 신들은 대체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그때 그 뱀을 만든 신이자 라를 저렇게 만든 장본인 이시스가 등장하는데, 이 영상은 류키님, 서리님, 제이님, 라이트그리님, 현율님, 정민영님, 무적태풍쭈리님, 에이핑크 만세님, 사자인형님, 와이무님, 리무땅님, 파일리님, 라운님, 김준호님, 마채님, 푸른거북이님, 시골서생님, 루델님, 와벨님 안녕하세요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후원해주신 마한두님, 에반젤리님, 냠냠냠냠님, 루너리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